안녕하십니까. 꿈꾸는 할배 민경복입니다. 오늘은 그 몸속에 독을 품은 맹독을 가진 세 가지 독을 품은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천남성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꽃이라고 그러는 것은 다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천남성은 듣자마자 이거 웬 남성인가? 첫 번째 만난 남성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남성적인 이미지가 들게 되는데요. 이 천남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름이 붙게 된 것은 본초 강목이라고 이러한 약초를 소개한 그러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 천남성의 뿌리가 그 남쪽에 떠 있는 노인성과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남쪽에 떠 있는 그러한 별 남성이라고 이름이 붙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하늘에 떠 있는 노인성과 같다. 그래가지고 천남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뿐만이 아니고 천남성은 모습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남성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 독사가, 그 독을 품은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뱀사자, 머리두자, 풀초자 써가지고 사두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천남성입니다. 이러한 외양뿐만이 아니라 천남성은 맹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사약의 재료로 쓰여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남성은 어느 정도로 독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섬에다가 염소들을 방목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풀들은 다 사라져도 이 천남성만은 번성하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독을 품은 천남성만은 염소도 건드리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맹독의 천남성이지만 우리가 이걸 좋게 적당하게 좋은 곳에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천남성도 어떤 데에 어떻게 좋게 사용될 수가 있느냐면은 통증을 없애고 가래를 삭히며 이뇨작용이 참 뛰어난 이러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에 걸려서 손발이 마비가 됐다든지 말을 하지 못할 때에도 좋은 약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천남성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모양이 로마 시대 병정이 쓰고 있던 모자와 투구와 닮았다고 그래서 투구꽃입니다. 이 투구꽃은 오늘 제가 세 가지 이 독을 품은 꽃을 소개하는 중에서도 제 1번 챔피언급의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구꽃은 그 서양에서도 이러한 이름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독의 꽃, 악마의 뿌리, 살인자, 독의 여왕, 악마의 풀, 이런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독살의 대명사로 이렇게 불려지는 놀라운 맹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꽃과 잎도 굉장한 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뿌리인 초오라고 이제 그 한약재에서는 쓰고 있는데 이 초오가 어마어마한 독을 가지고 있어서 그야말로 사약 재료로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서편제의 여주인공이 한을 뭔가 한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눈을 실명하게 되는데 그 실명하는 데에 이 투구꽃이 쓰여졌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리고
이 투구꽃이야말로 너무 맹독을 가지고 있어서 한약재로 쓰는데도 굉장히 그 조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심장을 강하게 한다든지 진통, 강장, 흥분, 또 신진대사에도 상당히 이게 좋게 쓰인다. 자, 이제 이렇게 남성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천남성과 투구꽃을 이게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두 그 꽃과는 다르게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러한 동이나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동이나물은 꽃 모양새가 아주 그 단정하고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꽃이파리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 있고 거기서 꽃대가 올라와서 피어 있는 꽃 자체도 상당히 아름다워서 이 그야말로 우리가 관상으로서도 큰 높은 가치가 있는 이러한 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이나물은 봄철 식중독 사고에 아주 굉장한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이나물이 모양이 우리가 좋아하는 곰치나물하고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채취해서 식용했기 때문에 생기는 식중독 사고가 많습니다. 우리 그 또 이름이 나물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또 여기서 오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이것을 채취해서 식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모양을 좀 살펴보면은 동그랗게 그야말로 말 발굽처럼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맞자, 발굽 제자, 또 풀초자 써가지고 마제초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 동이나물입니다. 그래서 이 말발굽형으로 생겼는데 그 곰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으로 조금 구분할 수가 있냐면 서식지가 달라요. 이 동이나물은 물가에 이렇게 습한 곳을 좋아해서 물가에 많이 있고요. 또 곰치는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좀 구분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인맥이 곰치는 아주 깊게 이렇게 잘 파여 있는데 동이나물은 인맥이 곰치에 비해서 그렇게 깊게 드러나질 않고 희미합니다. 그 다음에 잎 가장자리가 곰치는 상당히 그 톱니처럼 날카롭게 파여 있는 데에 반해서 이 동이나물은 그게 상당히 부드럽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겉면이 동이나물은 매끄럽고 반지름하게 보이는 데에 반해서 곰치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왜 중독사고가 생기느냐 하면은 서식지가 분명히 다른 데로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같이 섞여서 자라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생육 환경에 따라서 좀 모양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것이 구분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은 보다 더 철저히 잘 구분하시고 자신이 없으면 이제 손을 안 대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맹독을 가진 새 꽃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많은 독소를 가진 그러한 어떤 일이나 또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는 좋게도 사용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공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봄날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